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혁신을 위한 엣지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LG전자 이병문입니다. 저는 LG전자 CTO 부문과 CDO 부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LG전자 AI 솔루션 사업화의 이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스플렁크 행사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렇게 일도 잘하고 잘 노는 회사가 있구나. 좀 이빠른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제 복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플렁크에 좀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오늘 이제 엣지 컴퓨팅과 AI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가이드 얻어가시고 인사이트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젠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아젠다는 이 엣지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엣지 컴퓨팅이 어떤 컨셉을 갖는가, 또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공개된 스플렁크 엣지허브라는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LG전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AI 솔루션에 대해서 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엣지 컴퓨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최근 산업의 트렌드에 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먼저 IoT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 덕분에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데이터 덕분에 좀 새로운 AI 모델들을 또 만들고 좀 다양하게 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5G입니다. 이 5G 인터넷 덕분에 더 빠른 통신 속도와 그다음에 더 안정적인 그리고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통신 상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AI인데요. 이 AI가 점점 개발하면서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AI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입니다. 이 전반적인 컴퓨팅 연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사용자 가까이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엣지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점점 엣지 컴퓨팅이 가능해지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엣지 컴퓨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엣지 컴퓨팅은 말 그대로 이 엣지 단에서 이 고객과 가깝고 데이터 원천과 가까운 데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컴퓨팅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이 기존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인프라나 클라우드에 의존해서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엣지 컴퓨팅은 이 엣지로 지능을 확장하여서 좀 더 신속하고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럼 이 엣지 컴퓨팅의 아키텍처를 좀 저희에게 친숙한 자율주행차 사례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클라우드에서 이 AI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 모델이 이 엣지 디바이스인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엣지 컴퓨팅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 통신 상태가 불량하다던가 뭐 심지어는 기상 악화 상태라든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정확한 추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AI 모델이 배포가 되어서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공장에 비춰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엣지 컴퓨팅은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한 혁신들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엣지 컴퓨팅은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운영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는 대신에 이 엣지 단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단순한 운영 파이프라인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분석이나 일단 품질에 관해서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최적화된 예지 보전 전략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빨리 대응을 하면서 장비를 이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러한 장점들 외에도 이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엣지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인프런싱을 하게 된다면은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레버리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신에 엣지에서 인퍼런싱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할 필요 없이 엣지 땅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엣지를 도입하기가 어려울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운용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엣지에는 이 제한된 컴퓨팅 연상 능력, 제한된 메모리, 심지어는 GPU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실제 기업에게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AI 모델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수백, 수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 엣지로 배포를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 모델이 배포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성능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불량들이 나타났을 때 이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델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 산업 특성을 잘 반영하여 성숙되어 있는 AI 모델을 생성하는 것도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 일반적인 AI 모델을 GitHub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메인 영역별로 잘 성숙이 되어 있어서 높은 퀄리티를 가져야지만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모델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LG전자와 스플렁크는 이러한 엣지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분석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이 엣지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엣지 디바이스인 스플렁크 엣지 허브와 LG AI 서비스가 만나서 이러한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플렁크 엣지 허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난 7월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공개된 스플렁크의 첫 번째 하드웨어 디바이스입니다.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는 이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운영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엣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서 이 AI 모델을 구동시켜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이 엣지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라면은 이 AI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는 또 다양한 유무선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드 파티 센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씬을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B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 어떤 물리적으로 가혹한 환경이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센서를 연결해서 그런 환경의 센서 데이터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가 AI가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 어떤 이제 방문객이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에 연결된 USB 카메라로 이 방문객을 관찰하면서 이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이 우측 상단에 오퍼레이션 대시보드로 올려서 실시간으로 상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렁크 엣지 허브는 단순히 센서 장비를 넘어서 AI를 탑재함으로써 스마트한 디바이스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LG전자에서 개발한 AI 솔루션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LG전자 CDO 부문 AI 빅데이터 담당에서는 이 다년간의 회사 내부의 다양한 DX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왔습니다. 어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한 함재라던가, 아니면 구매 SCM, 물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던가, 어떤 수요 예측, 가격 예측, 또 어떤 고객과 접점에 맞닿아서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도메인 영역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좀 단순하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제조업에 관련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전자가 가전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선두 기업임을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LG전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과 한국 공장 모두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에서는 한국과 국내와 해외 모두 등대 공장을 선정된 것은 LG전자가 유일한데요. 이 등대 공장은 말 그대로 밤하늘에서 빛을 비춰준 등대와 같이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최첨단 공장에게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이 LG전자는 이 등대 공장들의 AI나 빅데이터, IoT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접목을 하여서 전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키기도 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수십 년의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쌓은 역량들을 AI 기술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스마트 팩토리는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인스펙션,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품이 있어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이제 모여서 제품이 되는데요. 이 부품이나 모듈에 대한 품질이 이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부품과 모듈에 대한 이런 품질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고 지능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델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이 좀 구식이 되고, 또 새로운 우리가 모듈들을 개발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모델을 또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AI 빅데이터 담당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MLOps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MLOps 플랫폼을 이제 AI 어드바이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모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최신 알고리즘이냐, 소타를 찍었느냐, 이런 것들 모델에 사실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모델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모델과 앞단과 뒷단, 이 전체적인 운영을 이루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데이터는 어떻게 랭글링 할 것이며, 어떠한 전처리를 해서 모델에 맞게끔 핏할 것이며, 그리고 모델이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또 모델은 어디서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MLOps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엣지 앱인데요. 이 엣지 앱은 엣지 디바이스에 설치가 되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AI 추론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엣지 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엣지 컨덕터는 이 엣지 앱의 모델을 배포하기도 하고, 이 배포된 모델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성능이 낮아지게 되면은 성능이 왜 낮았지? 확률 값들을 확인하게도 되고, 이 모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요청해서 모델을 새로 갱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I 컨덕터는 이 AI 코드들을 바탕으로 이 AI 모델이 실제로 생성되는 AWS EC2와 같은 인프라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스케줄링을 걸어서 한 달마다, 한 주마다 자동으로 학습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엣지 컨덕터에서 재학습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이 배치성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컨텐츠는 저희의 이제 기술이 집약된 이제 높은 퀄리티의 AI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들이 집약되어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어너멀리티 딕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AI 코드들의 어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스플렁크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스플렁크 플랫폼에서는 이 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패턴화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저희 AI 어드바이저는 이 스플렁크 엣지 허브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이 엣지 디바이스가 가져온 데이터에다가 AI 가치를 더해서 추가적인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이 해서 이제 프리머추어된 성숙이 이미 된 ML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일리 퀄리파이드한 AI 서비스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플렁크 엣지 허버와 AI 어드바이저가 만나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 나간지 그런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데모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비전 인스펙션, 어떤 그 외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데모를 시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비가 이제 스플렁크 엣지 허브고요. 이제 카메라 섹션으로 들어가서 먼저 좀 깨끗한 이 커피 캡슐을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인퍼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연결된 USB 카메라에서 저 커피 캡슐을 찍게 되고, 이제 깨끗한 커피 캡슐이라 OK라고 잘 분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찌그러진 이제 커피 캡슐인데요. 찌그러진 커피 캡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론을 시도를 하였을 때 이제 NG, 낫굿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깨끗한 케이스인데 이건 좀 색깔이 다르죠. 이것도 잘 학습을 시켜놔서 리퀘스트 인퍼런스를 붙였을 때 처음 것과 색깔이 잘 다름에도 불구하고 OK로 잘 판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엣지 어떤 클라우드 단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엣지 허브 단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또 새로운 부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재학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엣지 컨택터를 사용해서 이런 재학습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라색 깨끗한 커피 캡슐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커피 캡슐은 이 깨끗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시도했을 때 NG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엣지 컨덕터, 이제 웹 UI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새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OK로 새로 리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고 이렇게 구축이 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재학습을 요청해서 새롭게 모델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저희가 협력사에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그 LG전자 6세기에 만드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원형 부품을 생성을 하는데 이 원형 부품이 잘못 성형이 되게 되면은 이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 부품이 잘 성형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일일이 작업자분께서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자동화를 이뤄냈는데 이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시스템이 이 검사를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인데요. 뒤에 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모니터가 구비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지그가 있는데 이 지그가 이제 원형 물품을 가운데로 거치시켜 줍니다. 거치된 원형 물품을 보고 이 연결된 USB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서 이제 성형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지그를 밀어주는 이제 그런 형식이고 모니터에서 이제 결과값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이제 협력 업체 사례인데요. 이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모든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듯이 이제 볼트, 나사를 조립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볼트를 체결할 때 너무 과도하게 체결하거나 아니면 너무 덜 체결하거나 또는 뭐 비스듬히 체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이 볼트를 체결할 때 나오는 토크 값이고 이제 주황색 선이 앵글 값인데요. 이 기존의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서는 이 가장 끝단의 데이터, 가장 마지막의 데이터만 보고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별하곤 했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그래프이고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불량인 그래프인데 맨 끝단의 패턴이 같음으로 인해 오른쪽 하단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별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래프를 전체를 이미지로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법으로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어떤 로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요. 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저희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GAF 변환이라든가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한층 더 성능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공장 라인별로 정상이나 불량을 이제 관제하는 시스템에 더해가지고 어떤 ERP 데이터 같은 파이프라인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작업자가 성숙도가 낮거나 그래서 교육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드라이버 비트가 너무 오래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시기에 좀 추천해주는 등 이 공정이 불량이 유독 발생한 라인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좀 관제나 선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병문.li@lg.com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 사례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컨퍼런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